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란책 민법 기출지문 OX 소유권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4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공동 소유는 세 가지 아닙니까?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서 시험은 90%가 공유에서 나옵니다. 자, 공유에 관한 중요 조문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참고해서 꼭 읽어보시고, 일단은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1번 볼까요?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로 했습니다. 합유 지분의 처분은 전원동의,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 그래서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공유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자, 자기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처분입니다. 처분. 그래서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저당권 설정하는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처분으로서 유효이다. 그래 맞죠?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공유 지분은 상속도 자유다. 그래서 상속도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X가 되겠죠. X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이게 이제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돼 있네요. 잠시만요. 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유를 하고 있다.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자유롭게 상속이 됩니다. 공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그 지분은 국유가 되겠는가? 자, 국유로 된다로 안 돼 있고 잔존 공유자의 비율로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포기해버리면 병의 지분은 갑과 을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이거를 지분의 탄력성. 자, 병이 없어지면은 갑과 을의 지분이 늘어나고 병이 다시 들어오면은 갑과 을의 지분이 줄어든다. 이래서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자, 4번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자, 1번에서 3번까지는 공유 지분 처분, 그거는 자유이고 4번은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자, 공유물에 대해서는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 변경은 전원이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공유 지분하고 공유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번은 맞고 5번에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한테 매도했다.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자,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공유라고 보시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동의 없이 이 물건 전체를 병한테 지금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매매. 자, 매매를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즉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병 앞으로는 처분에 의해서 등기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음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을의 2분의 1만큼은 무권리자로서 했습니다. 무권리자. 그러면 갑은 자기 지분은 자기 권리로서 했고 을의 지분은 타인의 권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의 지분에 관해서는 갑이 권리 없는 자로서 했습니다. 그러면 요 매매는 우리가 채권행위 또는 부담행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타인의 권리를 무권리자가 부담행위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전부가 유효가 됩니다. 자기 부분도 유효, 을의 부분도 유효,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도 유효입니다. 이 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채권행위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물권행위 처분은 달라요. 그래서 갑이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거니까 권리자로서 처분했으니까 유효. 을의 지분하고 관련해서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은 유효,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무효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는 전부가 유효이고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은 갑의 권리에 관해서는 유효, 을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맞네요. 매매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무권리자 매매도 유효입니다. 자, 6번에 병의 지분의 3분의 2다. 3분의 2라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과반수는 관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를 임대를 했다. 임대가 대표적인 관리입니다. 그럼 병은 3분의 2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관리,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죠? 을은 또는 갑은 정을 상대로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 뭐 예를 든다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보시면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을병. 자, 갑이란 사람이 6분의 1, 을이란 사람이 6분의 1, 그 다음에 병이란 사람이 6분의 얼마입니까? 4죠. 3분의 2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갑은 6분의 1, 을은 6분의 1, 병은 3분의 2. 그러면 병은 과반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한테 얼마든지 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은 적법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이든 을이든 이 정한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만 갑과 을은 병한테 찾아가 가지고 월세 받은 것 중에서 우리 몫을 내놔라 그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갑이든 을이든 적법한 점유자 정을 상대로는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1번은 X. 2번에 1에서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차를 해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 정은 병하고만 관련되어 있지 갑하고 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은 적법한 점유자로서 임차인이기 때문에 갑과 을은 정한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고 오로지 갑과 을은 병한테 찾아가서 자기 몫의 이익을 내라 그렇게 합니다. 6번은 다 틀렸죠. 7번 보겠습니다. 자,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 신축. 자, 건물 신축은 대표적으로 공유물 처분에 들어갑니다. 자, 공유물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보존 행위가 있고요. 관리 행위가 있고 처분 변경 행위가 있습니다. 자,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유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7번에는 건물 신축이므로 공유물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원이 갖춰야 된다. 그러므로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의 없이는 신축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8번은 매우 중요하죠. 판례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판례 변경이 일어났죠. 그죠? 갑과 을은 X토지를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갑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이 지금 2분의 1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과반수가 아니고 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반수 지분. 자, 과반수가 아니면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사용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를 사용할 수 없죠. 자, 갑이 과반수 같으면 관리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전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의 조치는 뭐냐 이 말입니다. 을의 조치. 을의 조치. 자, 을의 조치는 원래는 세 가지입니다. 토지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득이 있다면 이득을 내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럼 등기 말소는 네 거 빼고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하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돈을 청구할 때는 내 것만 청구합니다. 이렇게. 자, 물건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칙은 이거는 전부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은 과반수가 안 돼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는데도 배타적으로 점유했다. 이런 경우에 을의 조치는, 자, 토지를 돌려달라. 즉, 인도 청구.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보존행위 차원에서. 그래서 토지 인도 청구가 되겠느냐 했을 때 과거의 판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존행위 차원에서. 그래서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도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 차원에서 토지 전부를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 5월 18일인가요? 이때 판례에서 할 수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 시험에 바로 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과반수 미달의 갑은, 과반수 미달의 을은 갑에게 보존행위 차원에서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방해, 배제 청구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풀으라 정도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독점에서 풀으라. 내한테 가져와 이 정도는 안 되고 독점에서 풀으라. 같이 사용하자. 이렇게 방해 배제 청구. 나무를 심었다면은 나무를 제거해서 방해를 배제하고 같이 사용하자. 그 정도만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을은 보존 행위로서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과거의 판례로는 맞는데 현재 판례로는 X입니다. X. 8번은 X. 정답 해설지에는 고치지 수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O로 되어 있거든요. X입니다. 작년에 2020년 5월 18일자 최신 판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과반수 지분이 안 되는 을은
갑에 대해서 보존행위로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하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정도로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번은 X. 자, 9번의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반환을 청구하죠. 이건 당연하죠.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보존행위 차원에서 어느 누구든 각자 공유자는 단독으로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고 9번은. 자, 그 다음 10번은 좀 어렵습니다. 그 10번은 일단 제끼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2분의 1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분의 1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자, 1번에 보시면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토지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갑은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물건 청구는 주로 전부, 등기 말소는 네 것 빼고 돈 청구는 내 것만 요리되거든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유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 틀을 좀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갑과 을은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2분의 1의 지분. 자,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다. 병이 불법으로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에 대해서. 그럼 이런 경우에 공유자는 보존행위 차원에서 병한테 토지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돈 청구를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죠? 토지 인도 청구, 등기 말소 청구, 그 다음에 돈 청구, 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돈 청구.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주로 아까 과반수 미달끼리 그거 아니고 주로 전부를 보존행위 차원에서 청구하고, 요거는 네 거 빼고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하고, 요거는 내 것만 달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그죠? 병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 차원에서 네 거 빼고 말소하라 이렇게 하죠. 근데 병은 네 게 없잖아요. 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보존행위 차원에서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번은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사실은 11번의 방과로 2번이 10번하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10번은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11번의 방과로 2번이 10번하고 의미는 같는데 그 10번은 다시 한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방과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갑의 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지분에 제3자 명의로 갑의 지분 요거 지분에 병의 명의로 즉 2분의 1이 등기됐단 말이에요. 이 불법으로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된 게 아니고 좀 전에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물 전체에 등기를 했다면 전부 불법 등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1분의 1을 등기한 거하고 이 갑의 지분만 등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1분의 1을 등기해버렸다. 불법으로. 그러면 을의 지분도 침해, 갑의 지분도 침해. 그때는 갑이든 을이든 보존행위 차원에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을은 침해되지 않았잖아요. 갑의 지분만 불법으로 침해됐습니다. 따라서 갑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을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갑의 지분이 제3자로부터 침해됐을 뿐이기 때문에 을은 보존행위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방과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병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 손해배상 청구네요. 자, 2번하고 1번과 2번은 등기말소 청구고 3번은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돈 청구입니다. 그때는 내 것만 반드시 청구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해야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12번에 자, 분할금지 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갑하고 을이 분할을 하지 말자 이렇게 분할금지 특약을 했습니다. 분할금지 특약 얼마든지 가능하죠.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을다시에게 지분을 처분을 해버렸어. 자, 공유자가 을에서 을다시로 바뀝니다. 그럼 을다시도 특약의 효력을 받아서 분할을 할 수 없느냐 이래 했을 때 특약의 효력은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다시가 지분을 처분받아서 들어가면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특약을 등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등기를 해버리면은 언제나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을다시가 들어가더라도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을다시조차도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이기 때문에 지분의 승계인 을다시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래야 맞죠? 12번은 X입니다. 자, 13번에 전원이 분할에 참가하지 않은 분할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분할은 반드시 전원이 참석이 됩니다. 자, 분할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분할. 자, 세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입니다. 분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자, 하나는 협의로 분할을 합니다. 협의. 계약으로 분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분할이 들어갑니다. 재판상 분할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재판상 분할은 결국에는 분할의 소송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전원이 참석해야 됩니다. 전원이 참석.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도 무효, 재판상 분할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맞죠. 전원이 참가하지 않은 분할은 무효이다. 맞고. 자, 14번에 협의가 성립이 됐다 돼 있네요. 핵심이 협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재판상 분할 청구는 즉 분할의 손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 근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이 됐다고 봅시다. 성립이 됐는데 한 사람이 분할에 협조를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분할의 소나 재판상 분할 청구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협의가 성립됐는데 협조를 안 한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나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행 청구나 이행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 성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아야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번은 맞네요. 그죠? 협의가 성립이 된 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 또는 분할의 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15번에 재판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 분할이 원칙이다. 틀렸습니다. 자, 재판상 분할은 대원칙이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물건 자체를 쪼갠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대금 분할,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로 갑니다. 그저 협의 분할하고 다르죠.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일부에게 배상하고 나머지는 물건 가지고 이거를 가격 배상이라 합니다. C는 토지를 가지고 A, B는 배상을 받고 이거를 가격 배상. 그래서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재판상 분할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야 대금 분할로 갑니다.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15번은 틀렸죠.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16번의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그대로 현물 분할을 만약에 했다 칩시다. 자, 분할을 이렇게 했는데, 그죠? 했는데, A, B는 완전히 옥토야, 옥토. 그래도 이거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재수 없이. 이런 경우에 협의 분할도 결국은 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라. 그래서 이때는 A, B는 C에게 책임을 좀 져줘야 한다. 이거를 담보 책임이라 합니다. 담보 책임. 자, 그래서 16번은 맞습니다. 자, 17번도 잘 나오죠? 공유자 1원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그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효력이 집중된다. 틀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그죠? 자, 지금 이게 9천만 원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치가 A가 3천만 원, B가 3천만 원, C가 3천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C-가 그죠?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요 C의 지분에 저당권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저당권. 그죠? 그래서 C-는 C에게 2천만 원 대여하고 3천만 원 가치의 지분의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지분도 됩니다. 지분도 되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세 사람이 아직 분할을 안 했어요. 지분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의 토지입니다. 하나의 토지. 그래서 권리로서는 3분의 1을 잡았지만 물건으로서는 한 개 전부의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전체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분할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쪼개서. 그럼 분할이 되어버리면 이제 여기만 이제 C의 땅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C-의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한 개 전체에 미치다가 이제 분할이 되어버리면 C의 토지로 저당권의 효력이 집중이 돼서 여기만 미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분할이 되어도 집중되지 않고 여전히 토지 전체에 미친다. 그 판례의 태도. 그래서 우선 요거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도 됩니다. 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로 인하여 그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효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전히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17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볼까요? 자, 값은 5분의 3이네, 을은 5분의 2. 그 말은 과반수입니다. 그죠? 조금 지우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과반수. 자, 공유는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 자, 값은 5분의 3이네요. 5분의 3. 값은 5분의 3이다. 값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과반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렇게. 자, 1번에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한테 임대했다. 갑은 과반수기 때문에 관리를 혼자 할 수 있다. 관리의 대표적인 게 임대입니까? 임대. 그래서 이 임대는 적법합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그죠? 적법한 임차인 병에게, 그죠? 을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네, 그죠?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번에 보시면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저 전부 다 병한테 지금 했는데, 그죠? 3번까지. 자, 그러면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임차인.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만약에 5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요 임대는 적법하고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한테는 아무런 청구를 못합니다. 토지 내라, 그 다음에 월세 20만 원 내라, 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을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갑한테 가가지고 자기 요 5천만 원은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증금 내줘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이득 아닙니까? 그럼 갑은 30만 원 하고 을은 20만 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세 받은 것 중에서 2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도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병한테 임대를 했더라도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죠? 갑은 을은 병한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어요. 즉 병은 을에게는 아무것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병은 갑에게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 토지 인도도 청구할 수 없고 을은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 맞네요. 자, 3번에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한테 임대를 했습니다.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그죠? 을이 병한테 이제 임대를 했네. 자, 요 사람은 병한테 원래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임대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임대를 할 수 없는데 병한테 임대를 했다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불법 점유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갑은 병한테 당연히 반환 청구,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자, 을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든 특정 부분이든 배타적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갑은 배타적 사용이 되고 을은 안 되죠. 자, 5번에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의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갑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아까 논리를 봤는데 갑이 토지 전부를, 그죠? 토지 전부를 매수인 명의의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등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어. 토지 전부를 이전 이렇게.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매매는,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리 부분도 유효,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매매 전부가 여기는 유효입니다. 매매 전부. 그런데 처분 이전은 어떻습니까? 갑이 자기 5분의 3만큼은 처분, 자기 권리를 처분했기 때문에 유효. 을의 권리 5분의 2만큼은 타인의 권리, 무권리자로서 처분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5분의 2만큼은 무효이기 때문에 요 등기도 5분의 2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5분의 1을 말소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번에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병명의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 갑의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즉 5번의 3,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처분도 유효, 등기도 유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은 4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18번은 문제가 좋으니까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에 작년 시험인, 아니네, 최근에 시험이네요. 30회. 자, 1번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했다. 자, 임대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 임대를 해지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보존이 아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다. 관리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과후 2번은 일단 제외하시고, 자, 3번에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는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 자, 등기를 말소할 때는 네 것 빼고 말소하라 이래 한다고 그랬죠. 자, 물건 청구는 전부, 등기 말소는 네 것 빼고, 돈 청구는 내 것만. 그럼 여기 잘 보시면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됐다. 그래서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인데 을 명의로 단독으로 등기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네 것 빼고 말소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즉 다른 공유자 갑은 등기 명의인 공유자 을에 대하여 등기 전부 말소 아니고 네 것 빼고 말소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틀렸네요. 자, 4번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를 했다. 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중에 대표적인 게 임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대는 적법합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아까 4번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적법합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그런데 을은 과반수 지분권자에 가가지고 20만 원 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소수 지분권자 을은 그리면서 보십시오.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0만 원 내 몫을 내 지분만큼 내라 그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틀렸네요. 자, 이번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지분 포기 시에 따른 물권 변동은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어. 부동산 공유자 지분 포기. 그러면 이 지분 포기도, 그죠? 부동산 물권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기도 부동산 물권의 포기도 법률 행위 아닙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말소 등기를 해야 포기가 되어서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자, 공유지분 포기 시에 따른 물권 변동, 즉 물권 소멸은 포기의 의사표시가 공유자에게 도달이 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뭐 그거는 맞네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포기도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말소 등기를 요한다. 이래야 맞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번 X, 3번 X, 4번 X, 5번 X. 방과로 2번은 맞는 소리인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문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과거에는 이게 사법고시에 주로 출제되는데 지금은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은, 그죠?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한 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는데 분필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필지 전체에 대해서 양수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했다. 자, 간단합니다. 자, 갑과 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어. 이 토지를. 갑은 요 부분을 샀고 을은 요 부분을 샀어요. 그러면 분명히 구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갑은 여기를 소유하고 을은 여기를 소유하고 이래 됩니다. 이게 구분 소유야. 자, 그런데 구분 소유인데, 그죠? 등기를 할 때는 공유로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공유.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등기했다. 즉,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씩으로 공유로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는 갑소유, 여기는 을소유, 실제로는 토지 두 개로서 다 구분 소유가 되는데 대외적으로 등기부에는 토지 한 개로 돼 가지고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간단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로 처리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내적이란 말은 자기들끼리만 존재한다 이 말이고 대외적이란 말은 제3자와 관련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일단은 제3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구분 소유로 처리합니다. 구분 소유. 그럼 구분 소유로 처리하기 때문에 첫째, 그죠? 갑과 을은 이미 구분이 돼서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할 청구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각자가 갑은 여기 소유로 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각자가 자기 소유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갑이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토지화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을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렸다면은 땅 주인 을, 집주인 갑으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내적으로 구분 소유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병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병.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나타나 버렸다. 제3자가 여기를 딱 침입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3자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는 공유입니다. 공유라는 말은 모든 곳을 갑과 을이 함께 소유합니다. 그럼 여기도 갑과 을이 함께 소유하기 때문에 을도 침해받았고 갑도 침해받았고 따라서 을은 물론이고 갑조차도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1번 볼까요? 갑과 을은 각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다른 말로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분 소유적 공유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일단 제3자가 지금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제3자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구분 소유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갑의 땅이다. 그래서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 자기 소유 부분을 당연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맞고. 자, 3번에 갑이 자신의 구분 소유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자기 땅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동일인 소유 일이 되잖아요. 그죠? 을은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갑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을은 당연히 갑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뭡니까? 동일인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갑이 을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동일인 소유가 아니고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동일인 소유. 그럼 동일인 소유의 요건을 충족함으로 결국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어려우면 일단 적히시고. 자, 5번에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얼마든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갑과 을은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자, 제3자가 없으면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이미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다. 이미 구분이 되어 있다.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행위.
자,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병의 방해행위. 이제 병이 나타나면은 구분 소유가 아니고 공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도 갑과 을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을도 방위배제 청구, 갑도 방위배제 청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병의 방해행위에 대해서 갑도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리 맞죠. 그죠? 7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로는 공유를 하고 있다. 어떻게 처리하냐? 당사자끼리는 구분 소유로 처리, 제3자가 나타나면은 공유로 처리. 그러면 당사자만 존재하면은 이미 분할이 됐기 때문에 분할 청구도 안 되고, 당사자만 존재하면은 갑과 을은 자기 토지를 각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딱 침해를 해버리면 그때는 공유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조차도 갑과 을이 함께 소유합니다. 따라서 을도 방위배제 청구, 갑도 방위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분이 되겠습니다. 지분, 공유 지분.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다음에는 용의권